전라남도 서남단에 위치한 항구도시 목포. 근대화 시기 우리나라 3대항이 손꼽히던 곳이었지만 1911년 상수도 공급을 시작한 이후에도 삶의 근간인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고난의 역사를 이어온 곳이다. 목포 상수도. 갈증에 타는 고난의 백년사를 돌아본다. 한반도 서남단에 자리한 목포시. 영산강 하구와 바다로 연결되는 지리적 요충지로 조선시대 수군의 진영이 배치되었던 곳이다. 목포지는 호남과 경상도로 잇는 세곡 운반로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중요한 수군진으로 주목받았다. 목포진 성은 1501년 연산군 7년 무렵에 쌓았는데 그 규모는 석축둘레 1306척, 높이 7척 34촌이었으며 우물과 못이 각 1개소씩 있었다고 한다. 목포는 남도의 젖줄 영산강과 서남해의 다도해가 만나는 결절점에 있습니다. 또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의 좋은 곳까지 이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구를 막는 최후의 저지선이기도 하죠. 이와 같은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일찍이 수군진이 설치되었었습니다. 한반도 서남해의 방어기지였던 목포지는 1895년 7월 15일 고종 칙령 제141호에 의해 폐진되었다. 이후 1897년 10월 1일 개항을 맞으면서 목포는 근대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식수 문제도 본격화되었다. 개항 당시 목포는 평지가 거의 없었다. 지금의 시가지는 모두 바위를 깎거나 바다를 막아 조성된 것이다. 이른바 매립의 도시인 목포는 태생적으로 물이 부족한 환경이었다. 이런 지역에 도시가 조성되고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식수난은 일상 다반사가 되었다. 개항 이후 조선인들의 거주지였던 북교동의 큰 샘, 죽동의 쌍샘 등 크고 작은 우물들이 있었다. 인근 지역 사람들은 물지개를 지고 물을 길어다 먹었다. 아침 7시에 이제 물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새벽 5시면 줄을 쓰기 시작합니다. 줄이 여기서 시작해서 저 뒤에까지 한 200m 줄을 씁니다. 여기서 쭉 나가시면 저쪽에 큰 대로가 나옵니다. 대로 있는 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못 쓰는 사람은 옥단이한테 부탁을 하죠. 오후에 2시나 저녁 7시에 그 물을 가져가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호표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뭐 몇 번, 그리고 저녁에 몇 번, 이렇게 해서 물을 배급을 받았죠. 목포의 물은 양도 부족했지만 질도 좋지 않아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물 부족은 조선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렸을 때는 목포가 물이 굉장히 수도가 없어서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아주 먹을 물도 제대로 저장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 정도로 저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수도가 이 근처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저는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없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멀리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지금도 떨치지를 못하고 아껴 쓰느라고 많이 전략하고 삽니다. 이곳에서는 물을 구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때때로 얼굴이나 손을 씻을 정도의 물을 구하지도 못하곤 합니다. 목포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던 선교사들은 직접 우물을 만들었다.
지금 저희 학교가 있는 이 지역은 원래 야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에 원래 자연 물이 조금 나오는 그런 샘이 있었지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시고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먹는 물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 그 샘을 조금 더 키우고 확장을 하고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샘이고, 그 물을 지금은 사람이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샘을 귀중하게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이 샘이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식수원이었고, 지금도 그 식수로 사용해도 뭐 손색이 없을 만큼 깨끗하고 수량도 풍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개발한 이 샘이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식수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거류지에는 적당한 음료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 거류지의 외국인 약 800명이 모두 상간의 시냇물에 의지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거류지회에서는 회의를 열어 우물을 팔 것을 결의한 후 수질이 좋은 땅을 선정하는데 수의를 소비하고 적당한 땅을 발견하였습니다. 전부터 우물을 굴착하고자 각 철을 검사해보니 적합한 식수용 우물맥을 동항 제2등지단에 제17호, 제18호, 그리고 제19호 지구 내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이 구역은 이달 28일 공매할 땅에 속하여 이를 한 개인이 소유한다면 장차 일반 거류민이 우물지를 얻지 못하여 근심이 될 것입니다. 목포는 이른바 매립의 도시였습니다. 이 뻘밭을 메꾸어서 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물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유달산은 돌산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물을 품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했고요. 따라서 이를 위해서 저수지를 5수원지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저수지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욱더 빨랐고, 또 수시로 이어지는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목포는 일제강점기 내내 물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수원지 건설이 시작된 것은 1908년. 목포항 급수 사업 아래 목포 거류민단에서 내부에 인허와 보조금을 요청하고 2만 4천 환을 보조받아 수원 2개소 시설공사에 들어갔다. 제1수원지는 무안군 1호면 상리, 대박산 골짜기에, 제2수원지는 목포부 옹금동 유달산 골짜기에 축조되었다. 1910년 완공되어 1911년부터 상수시설 완비 후 급수가 시작됐지만, 이러한 수도시설은 대부분 거류지 내의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다. 조선인들의 식수원은 여전히 샘이었다. 이렇게 물이 귀한 때에 우물을 파서 귀한 물을 얻는 데 큰 돈을 들인 이들은 송덕을 받았다. 그중 하나가 온금동 언덕길에 있는 정인호 시해 불망비다. 그 내용은 정인호가 천금을 들여 우물을 파서 물 없는 마을에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 그 덕을 기린다는 것. 물이 귀한 목포였기에 이런 송덕비가 세워진 것이다. 북교동에 세워진 전주사 최여장 송덕비도 같은 공덕을 기렸다. 전주사 최여장이 값비싼 땅을 저렴하게 우물터로 내놓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애타는 갈증을 면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목포의 물은 여전히 부족했다. 오랜 수건 끝에 제1, 2수원지를 마련했지만 공급지역이 확대되면서 목포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가뭄까지 겹치면서 1914년 3월 1일 단수 상황에 처하게 된다.
늘어나는 인구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급수 제한 조치가 반복되니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인심도 사나워졌다. 한때 3대항 6대 도시로 전성기를 누리던 목포. 그 발전을 위해 물 확보가 관건이었고 수원 확장 공사가 이어지며 제3, 제4, 제5 수원지가 축조돼 갈증은 겨우 해소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물 부족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때 목포는 제5수원지까지 만들었지만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더 이상 인근에 수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방법은 영산강물인데 이건 그 조수와 합류하기 때문에 저 멀리 나주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먼 거리의 영산강물을 얻는 그런 작업은 많은 노력 끝에 1957년에야 비로소 시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의 양은 확보됐지만 물의 질이 문제였습니다. 영산강물은 광주 등으로 인해서 수질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수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그 후에 뒤따랐고 목포의 물 부족 문제는 거꾸로 목포를 환경운동의 선구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송수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도 영산강 물싸움은 계속됐다. 1967년에는 70여일간 이어진 한발로 나주 비료공장과 목포시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공장 용수가 필요한 나주와 식수가 부족한 목포 간 힘겨루기가 반복됐지만 비가 내리면 해갈되었다. 영산강 유역 농업개발 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영산강 하구원 공사가 착공 3년 만인 오는 12월 중순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영산강은 전라남도의 기름진 곡창지대를 걸으며 9개 고을 28만 정보의 농토에 젖줄구시를 해왔지만은 강 유역의 평야는 해마다 쏟아지는 35억 톤의 비가 이 강을 통해서 한꺼번에 서해로 흘러들어 홍수와 가뭄 피해를 함께 냈습니다. 하구원은 이미 완공된 상류의 4개 댐과 함께 이 영산강을 길들여서 물난리를 완전히 해소하고 재난을 안겨주던 강물을 100% 수자원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 공사가 완성되면 5,500헥타의 농경지가 새로 조성되고 9만 5천 톤의 식량이 증산될 것입니다. 영산강 하구원 준공으로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제공할 수 있는 영산호가 탄생했다. 목포시는 영산호를 시의 항구적인 식수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상수도 확장 계획을 세웠다. 뜻밖의 소식이 전해진다. 영산강 상류에 주정 공장이 세워진다는 것. 이미 상류 지역의 생활하수, 공장 폐수, 축산 폐수 등으로 영산강의 수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 공장 건립은 날벼락이었다. 1983년 6월 23일 서한태 박사를 중심으로 목포의 유지와 시민들이 모여 영산호 수질오염 방지 대책위원회를 창립했다. 이후 영산호 보존회로 이름을 바꿔 투쟁을 이어갔고 영산강 상류 소주회사 주정공장 설치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저희들보다 상위 우에서 취수를 하면서 내리는 물을 목포 시민이 먹기 때문에 목포 시민은 극력 반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찌개를 쥐고 물을 먹었는데 앞으로 물이 나빠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심사였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합류했던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당에는 관계없이 목포 시민의 마음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영산강 수질은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고 식수원인 영산강 수질을 지키기 위한 목포 시민들의 환경 감시 활동이 이어졌다. 그들의 바람은 너무도 당연한 삶의 조건으로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목포의 상수도 역사는 1996년 주암댐 물을 공급받으며 전환기를 맞는다. 2005년 장흥댐 물을 급수받게 되면서 개항 이후 목포 시민의 타는 목마름은 해갈됐다. 이제 목포 시민 누구나 마음껏 자유롭게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100여 년의 타는 듯한 갈증 탓인지 목포시의 수돗물 소비량은 물낭비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목포 상수도 역사, 갈증에 타는 백년사는 위기의 상황 속에 사재를 털어 우물을 만들어 더불어 잘 살고자 했던 마음과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는 노력, 그리고 우리 삶의 근간인 물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다.